근데 문제는 칼로리를 너무 적게 섭취해도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적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잖아요. 적게 먹으면 좋은 거지. 살이 안 찔 텐데 왜 적게 먹는다고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냐는 거죠. 저기 질문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빠지고 그러면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내 심장이 뛰어. 많이 나셨네요. 네, 괜찮으시죠?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저칼로리 식사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아무래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치게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신진대사라는 것이 느려져서 점점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몸에 너무 적은 양의 칼로리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음식이 부족한 기아 모드 상태로 인식을 하게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급적 우리 몸에 축적된 칼로리를 태우지 않으려고, 즉 몸에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절약 모드군요, 절약 네, 모드. 맞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바로 신진대사가 느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요요가 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칼로리를 계산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의 식단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대부분 칼로리만 있고 영양가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을 empty 칼로리만 있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지방과 당은 많지만 우리 몸을 조절하고 대사를 시키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은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대사장애로 인해서 당뇨병이라든지 심뇌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섭취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아주 적어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칼로리 섭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칼로리 그 숫자 자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같은 식재료를 할지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같은 칼로리 식품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칼로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질 좋은 칼로리 식품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질 좋은 칼로리 식품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물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싱크대 배수관이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질 좋은 칼로리를 먹으면 배수관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를 수 있으니까 살이 안 찌게 되겠죠. 반대로 질 나쁜 칼로리는 배수관이 막힌 싱크대처럼 체내에 당분, 지방만 넘치게 해서 살을 찌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칼로리 계산은 단순히 그 양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질을 따져봐야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비유가 너무 찰떡이에요. 이해가 돼요. 알아요. 알았죠? 네. 제 수준에 딱 맞는 설명이었어요.